안녕하세요. 경영지도사를 연구하는 경영지도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학식의 소비자행동 8판 7장 기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기억, 장기기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의 구조와 기능, 감각기억과 단기기억, 장기기억, 그리고 기억 제어 과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기억의 구조와 기능 그래가지고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이제 다중기억 구조 모델. 기억은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다중기억 구조 모델입니다.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나머지 정보 처리 모델이라든가 활성화 모델이라는 그런 기억의 기능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설명을 하지 않고요. 요 다중기억 구조 모델 요게 다수설입니다. 그것만 설명을 해놓고 있다. 감각기억, 수초간 머무는 게 감각기억이죠. 이 감각기억에서 요 이학식 교재에 써놓고 있는 내용 중에 이제 체화된 인지라는 요 내용을 써놓고 있어요. 요거는 감각적인 경험이 사고 태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성이다. 그래서 무거운 잔에 무거운 잔으로 커피를 마시면 그 커피에서 진한 커피 맛이 난다. 그러니까 무거운 잔이라는 게 이게 감각적인 경험이죠. 이런 감각적인 경험 때문에 이 사고나 태도 즉 진한 커피 맛을 느낀다. 이렇게 이학식 교재에 써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라서나 교재에는요. 그 양복을 입었을 때하고 예비군복을 입었을 때하고 사람의 행동이 달라진다 그렇게 써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군복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감각적인 경험이겠죠. 그런 감각적인 경험 때문에 예비군복을 입으면은 이제 행동이 달라진다. 라선화 교재는 또 그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 체화된 인지라고 하는 요 용어도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문제로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요. 워낙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단기 기억이 요게 중요한데 요 단기 기억은 2009년, 14년, 21년, 24년 그동안 여러 번 출제가 됐죠. 물론 24년도에도 출제가 됐습니다만은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단기 기억은 다시 또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정보 처리 과정이요 거의 대부분이 단기 기억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워킹 메모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운영 기억, 일을 하는 기억이다 그 얘기입니다. 먼저 단기 기억의 특성 그래가지고 청크에 의한 정보 처리 이 청크 이 7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한 3년 전인가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마법의 숫자가 뭐냐 그래서 7 플러스 마이너스 2 요게 문제가 3년 전인가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리허설에 의해서 장기 기억으로 이전을 한다. 리허설은 유지 리허설이 있고 수식 리허설 또는 정교화 리허설이 있다. 유지 리허설은 태정태세 문단세 이게 유지 리허설이고요. 정교화 리허설은 한국의 마돈나 뭐 사막의 롤스로이스 이게 정교화 리허설입니다. 뭐 내용은 다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단기 기억과 정보 과부하 가설 처리 능력을 초과하는 정보가 주어지면 최선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렇지만 고관여이거나 또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관여 또는 인쇄 매체는 여러 가지 정보를 실을 수 있죠. 이럴 경우에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게 좋지만 저관여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 오히려 최선의 선택할 가능성이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이거를 정보 과부하 가설이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 중요하니까 요거는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단기 기억의 리허설을 도와주기 위한 마케팅 전략 그래서 시각화를 유도한다. 그러니까 이 청각적 코드만 제시하는 것보다 형상 즉 그림을 함께 제시하는 거 이게 이중부화 이론인데요. 이거를 모두 제공을 하면은 훨씬 더 기억이 쉽다 그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메시지를 제공해라. 추상적인 메시지를 제공하지 말고 구체적인 메시지를 제공을 해라. 그리고 상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심상 지시 전략을 사용을 하라. 사례가 이제 예전에 그 왜 홍콩 관광청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광청에서 우리나라로 여행 오십시오라고 그렇게 관광 광고를 내보낼 때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상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그림이라든가 이런 걸 함께 제시하는 그런 광고 그러니까 관광 유치 광고죠.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각화 유도 방법에는 이렇게 이중부화 이론을 이용해서 모두 제공하는 것, 구체적 메시지 그리고 상상을 유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억 증대 방법 요거는 청각 코드의 반복 시연입니다. 이가탄탄 이가탄 뭐 원캐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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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회상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음악을 사용해라 그래서 징글이라는 게 이제
그 손이 가요 손이 가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징글이죠. 예, 이런 거를 활용을 해라. 그리고 반복 광고를 해라. 광고에 노출될수록 학습 효과는 증가한다. 이게 저간형 학습 이론입니다. 그렇지만 지나친 방법은 오히려 역효과를 유발하므로 적절하게 변형시켜서 그때그때 이제 좀 너무 지겹지 않도록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참고로 요거 정도는 다시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그 단기 기억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기억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장기 기억 내 정보의 유형, 그래서 장기 기억의 유형은요, 어휘 기억, 사건 기억, 과정 기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재는 거의 대부분 어휘, 사건, 과정 이렇게 설명을 써놓고 있는데, 이 학식 교재는 요거를 의미적 지식, 사건적 지식, 절차적 지식 이 용어를 이렇게 다르게 써놓고 있어요. 어쨌든 요 내용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그러니까 용어가 마케팅 관리론도 그렇고 소비자 행동론도 그렇고 이 용어가 교재마다 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교재마다 다른 용어. 그러니까 그래서 책을 한두 개만 보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책을 같이 종합적으로 보면서 이 책에서는 이 용어를 이렇게 써놨는데 저쪽에서는 저 똑같은 용어를 저런 식으로 표현을 했구나라는 것을 비교해 가면서 학습을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기억 안에 지식 구조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예, 스키마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죠. 이 스키마라는 게 기억 연상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조직이에요. 그리고 그 네트워크 조직이 활성화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조직이 이제 스키마라는 게 이렇게 돼 있으면서 이게 또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스키마가 뭔지는 다 알죠. 위에서 보면 막 이렇게 마디와 노드로 구성이 돼 있고, 요게 마디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노드 소위에서 마디라는 거고, 여기 링크, 예, 요게 연결고리죠. 그리고 옆에서 보면 이게 피라미드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뭐 하나를 쫙 빼보면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노드들이 연달아 쫙 뽑아져 나오는 게 이게 스키마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쭉 뽑아져 나온다는 거를 이제 활성화의 확산 그래가지고 설명을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밍 이펙트, 그래서 점화 효과라는 겁니다. 앞선 정보가 뒤인 정보의 처리와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인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앞선 정보가 친숙한 앞선 정보를 제시를 하라 그럽니다. 이게 POP 디스플레이의 대표적인 그 사례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매장에 갔는데 POP 디스플레이가 딱 있다라고 하면 그 POP 디스플레이를 보고 관련된 연상들이 쭉 인출이 되는 거죠. 요게 프라이밍 이펙트 점화 효과입니다. 예전에 한번 시험도 난 적이 있어요. 한 2년 전인가 한번 점화 효과가 뭐냐, 점화 효과와 구성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라라고 문제가 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키마와 스크립트, 예, 스키마는 네트워크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스키마죠. 그리고 스크립트는요, 과정이나 절차적 관련된 그런 그 내용인데, 쉽게 얘기해서 뭐 필름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화 필름 같은 거. 그래가지고 이제 영화 필름처럼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게 이게 스크립트라고 보면 되고요. 스키마는 네트워크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스키마다. 요게 스키마예요. 그리고 요게 스크립트입니다. 예, 그거는 관련 그 논술 300 교재고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을 거고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장기 기억과 정보 저장의 용이성. 그 어떨 때 장기 기억의 저장이 용이하냐 이 얘기인데요. 유입되는 정보가 소비자의 관심이 높을수록 저장이 당연히 그러겠죠. 자기가 관여가 높고 그리고 관심이 많은 그러한 정보는 쉽게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유입 정보와 관련된 소비자의 지식이 높을수록 이것도 당연한 얘기일 겁니다. 어떤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는데 그 관련된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자기가 많이 알면 알수록 저장이 잘 되겠죠. 예, 그리고 정보 처리 용이성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처리할 수 있는 그 용이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저장도 잘 되겠죠. 그러니까 유입 정보가 체계적이고 또 기존의 신념 지식에 의해 의미 있게 분류될수록, 유입 정보의 양이 적당하고 저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없을수록, 그리고 이제 초기 효과, 최근 효과와 관련된 정보일수록 저장이 용이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시를 하거나 맨 마지막에 제시되는 그러한 정보일수록 저장이 용이하다. 이 초기 효과, 최근 효과는 작년에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정보가 저장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들이 필요하다. 요 내용인데 쭉 읽어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좀 정리를 해 두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예.
장기 기업으로부터 정보의 인출인데 그 인출을 방해하는 거를 쇠퇴 이론, 방해 이론, 그리고 선입 정보 방해, 후입 정보 방해 요게 두 가지로 써놓고 있습니다. 이 학식 교재에는요. 쇠퇴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기억 속에 있는 저장 정보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게 쇠퇴 이론이고요. 방해 이론은 없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인출이 안 될 뿐이다라는 게 방해 이론입니다. 통상 이 방해 이론이 다수설이라 그래요. 그 왜 가끔 그럴 경우 있죠. 아무렇지도 않다가 뜬금없이 수십 년 전의 일이 갑자기 확 떠오르는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거를 생각하면 쇠퇴 이론보다는 방해 이론이 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이게 방해 이론이 다수설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입정보 방해, 선입정보 방해는 먼저 들어간 지식 때문에 나중에 들어간 지식 또는 정보가 인출이 안 되는 거고요. 후입정보 방해는요, 나중에 들어간 정보 때문에 처음 들어간 정보가 인출이 안 되는 거. 요게 선입정보 방해, 후입정보 방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이학식 교재에서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이 기억은 마치 그 저장 탱크와 같아 가지고 이 후입 정보 방해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새롭게 들어가는 정보 때문에 예전에 있던 정보가 인출이 안 되는 거 이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먼저 들어간 정보 때문에 나중에 들어간 얘가 인출이 안 된다?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선입 정보 방해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간 그러니까 먼저 예전에 들어가 있던 기억 때문에 최근에 들어간 기억이 인출이 안 돼.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나요? 뭐 어쨌든 그런 이제 이 두 가지를 써놓고 있는데 그러면서 현저성이 높은 광고는 이러한 선입 정보든 후입 정보든 이러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광고를 하더라도 특이성이 높은 이런 광고를 해라. 이렇게 특이성이 높으면은 뭐 선입 정보든 후입 정보든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적다라고 써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그 심리 전문 교재에 보면은요 선입 정보 방해, 후입 정보 방해 이렇게 써놓지 않고요 선행 방해, 역행 방해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즉 단기 기억에서의 방해 요인으로 써놓고 있어요. 거기 관련된 내용도 그 논술한백 교재에 써놨으니까 다른 전문 심리라든가 소비행동 그 교재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도 같이 비교해 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 인출을 용이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 요거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 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은요 무조건 다 외우셔야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은 무조건 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언제 나와도 나올 내용이니까 무조건 외우시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 마케팅 자극 자체의 특성 마케팅 자극 즉 저장된 정보가 호의적인 정보일수록 더 잘 인출이 된다. 즉 더 잘 기억이 난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저하고 대표성이 있는 브랜드이고 그리고 저장 정보 간의 유사성이 높은 그러한 정보일수록 더 잘 인출이 된다. 그 얘기고요. 유사 정보가 추가로 제공될수록 인출이 용이하다. 이 유사 정보가 추가로 제공된다라는 게 이게 프라이밍 이펙트 점화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점화 효과. 그러니까 인출 단서를 제공할 때 이 점화 효과와 무드 일치 효과. 요 점화 효과가 요거예요. 유사한 정보를 딱 제시하면 그 유사한 선행 정보 때문에 뒤인 정보가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게 이게 점화 효과입니다. 그리고 무드 일치 효과라는 거는 처음에 기억을 저장할 때 그 분위기하고 유사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은 기억이 더 잘 난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여행지를 갔는데 아 맞아 이 여행지 갔을 때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 이런 것들이 결국 무드 일치 효과다. 그래서 인출 단서를 제공하면은 이러한 점화 효과와 무드 일치 효과로 인해 가지고 정보의 인출 즉 기억이 더 잘 난다.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 특성도 긍정적인 기분일 때는 긍정적인 정보, 부정적 기분일 때는 부정적 정보가 더 잘 인출이 되고 그리고 제품 지식이 높을수록 스키마의 풍부한 정보로 인해 인출이 용이하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이겠죠. 그리고 이용 가능성 휴리스틱이 총 세 가지입니다. 이 휴리스틱도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기억 속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단서로 정보를 인출한다. 그래서 마케팅 자극 자체의 특성을 활용해 가지고 쉽게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기업은 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휴리스틱은 중요한 내용인데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휴리스틱이 세 가지가 있죠. 대표성 휴리스틱이 있고 이용 가능성 휴리스틱이 있고 정보과 조정 휴리스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용 가능성 휴리스틱, 쉽게 얘기해서 기억 속에 쉽게 인출할 수 있는 그런 단서를 가지고 자기 멋대로 판단을 한다. 이게 이용 가능성 휴리스틱입니다. 사례는 이제 비행기 사고를 사례로 써놨어요. 어쨌든 그 정보의 인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 요거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요거는 꼭 잘 정리를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저장과 인출의 두 가지 메커니즘, 그러니까 정보를 저장하는 것과 인출을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두 가지 메커니즘인데 하나는 명시적인 기억이고 또 하나는 암묵적인 기억이다. 예, 그러니까 이걸 형식지라 그러고 이걸 암묵지라고 통상 얘기를 합니다. 특정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는 개인의 의식이 있는 기억, 이걸 통상 형식지라 그래요. 이거 이거 교육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죠. 형식지하고 암묵지, 그런 얘기는 아마 교육 과정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이제 암묵지는 개인의 의식은 없지만 현재 행동에 영향을 주는 기억이다. 이제 대표적으로 자전거 타는 행동 같은 거, 자전거 타는 지식.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지식에 대한 그 지식 자체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자전거 타라 그러면 다 타잖아요. 지식은 없지만 자전거 타라 그러면 다 타는 거. 이게 암묵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형식지하고 암묵지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봤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암묵기억이라고도 하고 암묵지 또는 암묵기억이라고도 하고 그걸 절차지식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어쨌든 뭐 그러니까 형식지 암묵지 또는 명시적 기억 암묵적 기억, 요것도 이제 설명을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 제어 과정, 그래가지고 이게 일련의 순서입니다. 외부로부터 어떤 정보가 주어졌을 때 먼저 소비자는 부호화를 한다. 그러니까 위입된 자극에 의미를 부호한다. 그래서 먼저 부호화를 하고 그게 이제 리허설로 이어집니다. 그게 의미가 있다라는 또 유용한 정보다라고 하면은 리허설을 하게 돼요. 통상 이제 소비자는 먼저 정교화 리허설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기업이 인위적으로 반복 광고를 하게 되면은 소비자는 그거를 유지 리허설을 하도록 기업이 유도시킬 수도 있다.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서울사이버대학교 그 광고,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면 나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졌다. 그 노래 지금 10년째 계속 나오고 있죠. 예, 그게 유지 리허설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이 그렇게 반복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가 유지 리허설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그 내용이고요. 예, 그리고 리허설을 하면은 그거를 이제 장기 기억으로 이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전된 정보는 지각적 범주화 과정을 거쳐 가지고 장기 지역 내 스키마의 어떤 부위에 딱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배치가 된 그런 정보는 필요할 때 인출되어 새로운 정보 처리와 의사결정에 활용을 한다. 이게 일련의 순서입니다. 그 일련의 순서를 기억 제어 과정이다라는 이름으로 써놓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2학식 교재 기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생각해 볼 문제, 단기 기억의 주요 특징은 무엇이냐, 이 두 가지가 있었죠. 첫째, 청크 7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청크에 의해서 처리된다. 두 번째, 리허설을 거쳐서 장기 기억으로 이전된다. 예, 요게 단기 기억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특징이 기업의 마케팅 전략 수립에 어떤 시사점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만약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났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답이 있어요. 이 두 가지 특징은 정답이 있죠. 그런데 마케팅 전략 수립, 요거는 뚜렷한 정답이 없습니다. 요거는 요 특징에 맞게끔 잘 좀 다듬어 가지고 정답을 잘 구성을 하면 됩니다. 어쨌든 정답이 있는 부분과 거기에 대한 전략 수립은 조금 답안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정답이 있으니까 뚜렷한 정답을 적어줘야 되고, 요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당연히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런 연습을 평소에 꾸준하게 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거는요, 나만의 서브노트를 작성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된 지식은 네트워크 조직을 가진다. 이게 스키마죠. 예, 특정 브랜드를 가지고 네트워크 조직을 구성해봐라. 쉽게 얘기해서 스키마라는 거를 그려봐라. 그 내용입니다. 이게 예전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2008년도에 이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특정 제품을 가지고 스키마를 그려봐라 라는 게
예, 그게 2008년도에 출제가 된 내용입니다. 그때 제가 시험을 봤었는데요. 그때 저는 정답을 어떤 식으로 썼냐 하면 포카리 스웨트하고 게토레이하고의 스키마를 비교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포카리 스웨트는 스키마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둘 다 똑같이 그 이온 음료죠. 이온 음료라는 거는 둘 다 똑같은 이온 음료인데 포카리 스웨트는 청초함, 소녀, 흰색, 파란 바다 이런 게 떠오르죠. 그런데 게토레이는 검은색, 운동, 땀 뭐 이런 게 열정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온 음료인데 포카리 스웨트하고 게토레이하고는 스키마가 전혀 다르다. 예, 요거 예전에 한번 제가 문제가 출제됐을 때 그때 그런 식으로 답을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억에 저장된 정보가 인출되지 않는 경우에 이거는요, 예, 요거는 요거죠. 예, 그러니까 정보의 인출이 용이하게 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 이런 것들인데 이럴 때 정보 인출, 즉 기억이 잘 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안 될 경우에 인출이 안 되는 거죠. 예, 정보가 인출이 되지 않는 경우는 아까 봤던 그게 잘 되어 있지 않았을 때 정보의 인출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를 인출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마케팅 전략을 할 수 있느냐? 예, 이겁니다. 예, 이거. 예, 이렇게 하면은 정보 인출이 잘 되도록 유도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이겠죠. 그래서 생각해 볼 문제까지 해가지고 이제 기억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최종 정리를 다시 한번 해 보면은요. 먼저 단기 기억에서는 요것 좀 잘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장기 기억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보 저장의 영호성 요것도 잘 기억해 두시고 또 요거 예, 인출을 돕기 위한 기업의 마케팅 전략 예, 요거를 좀 잘 정리를 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예, 기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태도를 1과 2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태도가 또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태도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